지금부터 11월 8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이데이.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항공사고에 대해 다루는 항공방송 메이데이의 진행을 맡은 이현재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던 물건이 의외로 대놓고 바로 앞에 있었던 적 있었나요? 이런 현상을 주의력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선택적 집중을 하다 보면 시야에 맹점이 생기고 이로 인해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항공기를 조종하면서도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와 같은 착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모두 어디서 흘러오는 건지 창밖으로 추방이던 헤드라이트 강물도 갈 곳을 잃은 채 먹이고 자동응답기에 고요한 시간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기다림은 방구석 잊혀진 화초처럼 조금씩 시들어 고개 숙여가고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울 줄 몰랐어. 그처럼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나에겐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모든 흔적 지운다 믿었지. 그건 어리석은 착각이었어. 이맘때쯤 네 좋아 쏟아지는 비까지 나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걸.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울 줄 몰랐어. 그처럼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나에겐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줬으니 누가 이제 이리 속에 사고 브리핑. 첫 번째 코너 사고 브리핑에선 항공기가 이륙해서 사고가 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고는 이스턴 항공 401편 추락 사고입니다. 우선 CFIT란 조종 가능한 기체를 조종사가 의도하지 않은 채 땅이나 물로 몰고 간 사고를 말하는데요. 착각이나 계기 이상, 무리수로 인한 사고가 CFIT에 속합니다. 1972년 12월 29일 총 176명을 태우고 뉴욕에서 출발한 이스턴 항공 소속의 로키드 L1101 트라이스타 여객기가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을 위해 접근 중이었습니다. 착륙 절차를 확인하던 중에 조종사들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바로 전방 랜딩 기어가 내려왔다는 표시 등의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키드 L1101 트라이스타 여객기는 1972년 출시된 최신 여객기였고 이스턴 항공에 인도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형 기체였으므로 동체 착륙을 할 수 없었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종사들은 랜딩 기어를 수차례 올렸다 내렸지만 표시 등의 불빛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은 관제탑에 연락을 취했고 관제탑에서는 2000피트로 상승하여 공항 주위를 선회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조종사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불리는 조종석의 불빛을 모두 켜는 테스트도 실행하였지만 노즈 기어의 불빛만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은 고도를 2000피트로 맞춘 후 기체를 오토파일럿 모드로 설정해 놓고 다시 노즈 기어 표시 등 불빛 해결에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관제탑에선 2000피트로 지정한 401편의 고도가 900피트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보았지만 레이더 오류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해 그저 오류라고 생각해 넘기고 401편의 방향을 지정해주는 무선만 보냈습니다. 그 시기쯤 조종사들은 전구를 뺐다 끼우기도 하고 노즈기어가 내려왔는지 헬홀이라고 불리는 곳에 항공기관사를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내려간 항공기관사가 노즈기어를 확인하는 중에 조종사들은 고도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고도계에는 지면과 거의 가까이 고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기장은 황급히 엔진 출력을 높이고 조종관을 당겨 기술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도를 회복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1972년 12월 29일 밤 11시 42분 이스턴 항공 401편은 에버글레이즈의 늪지대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관제탑에선 레이더에서 사라진 401편을 보고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주위에서 비행하던 항공기가 401편의 추락 사실을 보고해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추락 장소 근처 늪지대에서 개구리를 잡고 있던 버드 마키스의 신고 덕분에 빛 하나 없는 늪지대에 추락하였지만 구조대가 즉시 파견될 수 있었고 항공유가 새어나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버드 마키스는 구조대가 오기 전 추락 현장에 뛰어들어 12명이 넘는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176명 중 101명이 사망하고 75명이 생존하였습니다. (30년) 경력의 기장이 조종하는 당시 최신의 항공기가 추락하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코너에서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지도 여름 안에 오롯이 또렷한 너 너는 조용히 내려 나의 가물은 고요함 나는 한참을 섰어 가만히 머금은 채로 그대로 나의 여름 가장 부르던 그 밤 그날 알았지 이럴 줄 원인 브리핑. 이스턴항공 401편을 사고로 몰고 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베테랑 기장과 최신의 기종,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추락은 조사관들에게도 많은 의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검 당시 기장의 뇌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그 종양이 조종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의사와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의해 아니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를 보고 난 후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종실에 있었던 그 누구도 항공기의 조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조사관들에게도 큰 의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관들은 세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장이 몸을 돌리면서 조종관을 건드렸고 이로 인해 자동 운항 장치가 해제되어 항공기가 점차 하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최첨단 여객기였던 L1101 트라이스타에는 자동 운항 장치를 사용하는 중에 비행기를 수동으로 움직여야 할 때 조종사가 조종관을 쥐기만 해도 바로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되는 신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에서는 기장이 조종관을 살짝 건드린 힘이 자동 조종 장치를 해제시킬 만한 충분한 압력이 되어 오히려 참사의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관제사의 부주의였습니다. 관제사는 401편의 고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레이더로 보고 있었지만 그저 레이더의 오류로만 알고 401편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당시 레이더는 비행기가 몇 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거나 고도가 엉뚱하게 표시되는 오류가 자주 발생했고 또한 착륙하는 비행기의 고도가 관제사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제사는 조종사들에게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고 문제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레이더의 오류로 보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조종사들의 자동 운항에 대한 과신이었습니다. 좋은 비행기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라는 생각에 자동 운항 장치만 믿고 랜딩 기어 표시 등에 집중하다 자동 운항 장치가 꺼진 줄도 모르고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 이후 NTSB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턴 항공의 조종사들이 항공기의 정교한 시스템을 잘 다루지 못했다고 발표하였고 관제사들에게는 고도가 낮아지는 항공편이 있을 경우 경고하라는 새 권고사항이 추가되었으며 항공사들에게 CRM의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조종실에 있던 3명의 승무원들이 한 문제에 집중하다 일어난 참사 이후 승무원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조종사 실수로 인한 사고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조종실 및 기내에서 각 승무원이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She's everything to me. 지친 나를 감싸 안아줄 그대, 나를 반겨줄 천사 같은 이름. 그 미소 위로 낯을 가리고 내 하루가 쉬어가고 어떨까요? 그대 없는 나는 She's real, 먼지개가 떨어진 곳을 알아. 내일은 꼭 함께 가자는 그녀, 내 손을 감싸주는 용감한 여전사여. 그 미소 위로 낯을 가리고 내 하루가 쉬어가고 어떨까요? 그대 없는 나는 All of my life 어떤 밤에는 그대와 나는 길을 잃고 헤매겠지. 걸음 맞춰서 걷다가 보면 All of my life is you. She's real, 지금까지 들으신 메이데이, 제작 및 진행의 이헌재, 기술의 이종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